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의 시위는 폭동을 넘어 시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시위대는 경찰국에 불을 질렀고 경찰은 현장 리포트를 하던 CNN 취재단에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기자가 신분을 밝히면서 체포되는 과정은 세계에 생중계됐고 미네소타 주지사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CNN 기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현장 취재를 허락받았습니다. 허락받은 기자는 백인, 수갑을 찬 채 체포된 기자는 흑인계 라티노입니다. 미니아폴리스 버스 기사들은 시위대 편을 들기로 선택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경찰서로 연행될 시위대를 태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대통령은 시위대에게 폭력배라고도 칭하고 약탈자는 정부 군사력에 총에 맞을 수도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트위터는 대통령의 관련 트윗이 폭력을 미화한다는 이유로 다시 경고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오늘 아침 백악관 트위터에 경고받은 대통령 개인 어카운트의 트윗을 그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백악관 트윗에도 경고를 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비상시에 대통령은 폭력을 부추긴다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아이템으로 트위터가 대통령 트윗에 경고를 붙인 뒤 어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규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스스로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강합니다. 트럼프 캠페인 진영은 오늘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통령 며느리가 주도하는 캠페인입니다. 4월에 미국인은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저축은 최대한 늘렸습니다. 4월 개인 수입은 전문가의 예상과는 달리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에서 곰을 유혹해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사냥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오바마 시대의 규제를 철회한 결정입니다. 연기됐던 보스턴 마라톤이 124년 역사상 처음으로 취소됐고 온라인상의 가상의 마라톤으로 대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와 유튜브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뉴스입니다. 그 정도로 폭풍의 눈이 이미 터지기 시작한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는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있었고 또 트윈 시리로 많이 번지고 있는데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뒤에 검찰총장이 무장을 하지 않은 흑인을 8분 동안이나 두 무릎으로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질식사하게 한 그 경관에 대해서 이제 시위대가 시위를 하니까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미네소타의 공중안전 커미셔너가 존 해링턴 커미셔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너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 조금 침착합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였습니다. CNN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라이브로 현장 상황을 리포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CNN 기자는 제가 그 클립을 다 봤습니다. 당연히 이 배지를 달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증도 보여줬는데도 체포된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물론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흑인계 기자와 백인계 기자와의 사이에 다른 처우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따른 또 대통령의 반응 게다 대고 또 소셜미디어가 어제보다 더 강하게 대통령과 백악관을 경고하고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온통 지금 이 내용이 가득 미국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동과 전쟁터와 경찰국도 불을 질렀고요. 물론 대부분의 시위대는 평화로웠지만 시위라는 게 항상 뭔가가 딱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불이 붙는 그런 경우가 있죠. 결국은 이제 방위군이 그 미니애폴리스 시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제일 먼저 그 무릎을 꿇었던 그 경찰이 백인 특히 경관이 흑인들을 잘못 대우하고 있다 해서 무릎을 꿇었던 제일 먼저 전 선수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그 콜린 캐버닉은 시위대를 지지를 했고, 사실은 이 사람은 뭐 요즘 거의 민권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만에 흑인의 분노가 이처럼 치열했었던 적은 없었다 하는 커멘테이터의 말도 들리고, 제시 잭슨 목사가 오랜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벌건 대낮에 백두대낮의 린칭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국말 그대로 영어로 하자면 그 제시 잭슨 목사는 브로드 데일라이트 타임에 이렇게 그 린칭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래서 미니애폴리스의 그 버스 기사들이요, 시위대가 있으면 시위대를 이제 한꺼번에 딱 그 체포를 해서 경찰국으로 연행을 하고 하는데, 노조가 아예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찾아서 시위하는 그 시위대를 우리 버스에 태우고 내가 그 사람들을 경찰국으로 연행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기사 노조 ATU 로컬이 1,005명이라고 하네요. 지금 서명을 했고, 인터뷰를 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아담 벌치라는 그 기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시스템이 망가졌다. 지금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을 다룰 때 망가져야 때문에, 워킹 클래스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NN의 기자가 오마 지메네즈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지는 못한 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기자고요. 그리고 이 같은 그 비상사태 때는 지금 CNN이나 팍스나 뭐 NPR이나 PBS나 모두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어서 방송은 하지만 조금 덜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격리된 사람들도 있고, 회복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현지를 잘 아는 베테랑이 아니더라도 기자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오마르 지메네즈라는 기자가 그런 케이스인데, 현장에서 제가 봤더니 현장이 막 그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압이 돼서 휑하니 뚫린 그런 곳이었고, 근처에 타겟도 있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자가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다가와서 이제 그 체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장면을 좀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얘기를 하죠. 저를 그 왜 체포하느냐고.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CNN의 기자고 배지도 달고 있었고, 또 기자증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비디오가 다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지금 만약에 경찰이 업무하는데 불편하면은 경찰이 옮기라는 곳까지 우리가 다 옮긴다, 뒤로 옮기겠다 하는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기자입니다. Give us a second, guys. We can move back to where you'd like. We can move back to where you'd like here. We are live on the air at the moment. 우리 지금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다고도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은 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카메라 기자도 있고 프로듀서도 같이 있었거든요. 계속 뒤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기자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오피스들이 2명이 어디든지 우리 그 원하는 장소, 지정 장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오피서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결국은 당신 체포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보스와 연락을 취했겠죠. 당신 체포합니다 하는 부분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체포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고요. You're under arrest. Okay. Do you mind telling me why I'm under arrest, sir? 왜 내가 지금 체포돼야지 됩니까? Why am I under arrest, sir? 네, 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다른 오피서가 뭐 이게 생방송 중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카메라를 이렇게 그 수갑을 채우고 하는 그 상황에서 카메라를 그 말하자면 그 압수한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생방송 됐어요. 경찰이 이제 그런 그 메커니즘까지는 모른 거고요. 이 기자는 팔을 뒤로 하고 이제 수갑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저쪽으로 앞으로 그 경찰이 그 원하는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서 기자는 기자들이군요. 강조하는 게 수갑찬 손이잖아요. 생방송하던 기자의 수갑찬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시청자들이 자신의 손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다른 그 크루 멤버가 이렇게 그 등장을 했어요. 아마 지금 저 사람 체포되고 가고 있고 우리도 그 체포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 기자인 것 같아요. Reporting the closure of the streets. They just Omar was just arrested. 오마르가 지금 체포됐고 I believe they're all about to be arrested. That's our prediction. 내가 믿기에는 우리도 모두 체포될 것 같다.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체포하는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 체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게 세계가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시 그 비슷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던 그 백인 기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백인 기자 존 그 캠펠이라는 그 기자는 나는 경찰이 다가와서 내가 CNN 기자라고 얘기를 했고 취재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나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된다. 당신 취재해도 된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르 지메네즈는 아프리칸 라티노계이고요. 오늘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있으니까 그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직접 그 CNN의 CEO에게 전화를 걸어서 깊이 사과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이 오마르 지메네스 기자팀 3명이 프로듀서, 카메라 기자, 또 이 리포트하는 기자 전부 그 풀려나서 연행됐을 때는 제대로 잘 그 처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조금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마르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오마르 기자. Stressful time for everybody over the course of this week. 그렇죠. 자신이 그 체포될 당시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흘째 그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 경찰도 그런 상황에서 위험하고 하면 체포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이 케이스는 아니다. 길은 다 이미 그 경찰로서 진압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지금 기자가 리포트하고 있던 곳에 아무도 그 시위대는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When 합니다. you're dealing with protests, a lot of times reporters are mixed in with those protesters, but this wasn't the case. They had already cleared out the entire area. It was just us. 예, 전체적인 그 지역을 다 클리어했기 때문에 기자와 시위대를 혼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그 체포하는 경찰들도 왜 체포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기자에게. But obviously, we both have to do our jobs here. And he just said, "I'm following orders, man. I'm sorry. This is just how it's going to go." So we never really got an official explanation as for why this happened, but we do.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까지도 듣지 못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군요. 맨 앞에 경관은 경관으로서, 오피서는 오피서로서, 나는 나로서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에서. 그런데 아무튼 설명은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CNN 방송의 아침 뉴스 앵커가 2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지난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안 나오니까 아픈 것 같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 보도했었던 앵커고 파피 할로우라는 그 여성 앵커가 주로 이제 남자 앵커가 오늘은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 앵커가 본인의 그 출신 지역이 미네소타 지역이고 그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자제를 하더군요. 나 한마디만 해도 돼? 맨 끝에 하면서 파피 할로우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마르 지메네즈가 8년 전에 CNN에서 인턴으로 그 일을 시작해서 정말 우리의 보물이다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파피 할로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인 앵커고요. Can I just say something, Jim? That I mean, Omar 짐은 남자 Omar started 앵커예요. here 8 years ago as an intern. I remember working with you, Omar, and how much you helped us, and you have just been remarkable throughout this. 아주 일 잘했다는 거예요. 인턴 때부터. And Lionel, and we're just grateful, and you are a treasure for all of us, and thank you for what you're doing.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같이 일을 하는 팀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나 한마디 해도 돼 하면서 얘기 안 하죠. 지금 이제 그 파피알로가 그 오마 그 지메네즈보다는 경력도 더 많고 또 와이시고 이 오마 그 지메네즈는 또 그 아프리칸 라티노 아메리칸이니까 꼭 그 말을 그 당신 트레저야 보물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하고 그 느꼈었고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그 사람은 그가 기자라는 것을 증명했었어야지 된다. 우리가 그가 기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석방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false. 왜냐하면 현장에서 세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CNN 배지도 받고 또 그 기자증도 이렇게 그 플라스틱 안에 넣어서 있는 것도 그 경관에게 보여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문제인데 대통령이 여러 트윗을 했고 그 자세한 트윗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트위터라는 소셜미디어의 큰 그 플랫폼과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당치 않다.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된다. 연방 수사국과 연방 법무부가 왜 흑인이 그렇게 백인 경관에 의해서 8분 동안이나 목졸림을 당해서 질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어제 이 일이 있은 뒤에 뉴스가 이제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로 가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가 물론 약탈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약탈도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 폭력배다. 시위대를 그렇다고 모든 시위대가 사실은 평화로운 시위대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약탈을 하는 시위대보다는. 해서 폭력배라고 얘기를 했고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총에 맞아도 된다. 뭐 폭력배는 이런 형태의 트윗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건 폭력을 미화시키는 거다 해서 거기에 경고를 붙였는데 그 뒤에 조 바이든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는 두 사람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때에 미국 시민을 향해서 폭력을 쓴다고 말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화가 난다. 바이든 얘기예요. 당신도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나야지 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블랙 리포터가 기자로서 생방송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체포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무장하지도 않았고 하는데 목을 눌러서 숨진 경관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기자가 풀려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하고 바이든이 얘기를 했고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미국 대통령이 폭력을 부추긴다. 이건 분명히 잘못이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확한 판단과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11월 달에 뭔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의 결정을 시작해라 하는 게 힐러리 클린턴의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의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만을 보시는 분이 있고 이 사건과 대선을 당연히 연결을 시켜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늘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돕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지금으로서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늘은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된 형편이지만 계속 사람들이 아프고 숨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해서 단기, 장기간에 약간의 변화는 있겠으나 지금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굉장히 이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잠시 뒤에
어제 대통령이 그 소셜미디어를 규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1996년도에 법 무슨 뭐 230에 근거해서 했는데 왜 이 같은 법이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오발탄했다는 거예요. 지발에 지가 총을 쐈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트위터는 대통령과 이틀째 계속 대통령의 트윗에 경고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갈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이 시위가 지금 전국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지사가 다시 앞에 잠시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소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주지사 말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군요. On that, we were told the same thing from sources that police in 3rd Precinct were told before noon that they would be evacuating at some point. Essentially, the directive that they felt. 잘 안 들려서요. 좀 울리죠.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모든 것을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송이기 때문에 또 TV가 아니고 라디오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들으시느냐에 따라서 100%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그 CNN 방송에 그 아프리칸 라티노 아메리칸 기자가 체포됐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백인 기자는 취재를 허락하도록 받았다. CNN의 보도입니다. 이름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같은 크루에 백인도 있던데 이거는 너무 상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면서 화면 없냐고 하시는데 그분이 조금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 크루 3명은 전부 체포됐고요. 다른 한 크루가 아니잖아요. 그 취재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크루에서 백인 기자는 나 CNN이다 하니까 당신 여기 있어도 돼 했다는 그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사건이 있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여러 번 했습니다. 폭력배들이 이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영예롭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지사와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와 얘기를 했다.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방위군은 들어갔어요. 500명이 미니아폴리스에 들어갔는데 어차피 진압을 하겠지만 컨트롤 하겠지만 약탈이 시작되면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약탈이 시작되면 슈팅도 스타트가 된다. 이게 이제 그 시위대에 의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쓰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암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thank you라고 했습니다. 트위터가 이것은 트위터의 그 총격 위협에 관한 룰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윗에서는 대통령이 나는 이런 일이 미니아폴리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더십이 부족한 거다. 지금 미니아폴리스가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약한 극좌 진보 시장 제이콥 프레이가 컨트롤을 하든지 이 상황을 아니면 내가 역시 그 방위군을 보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 트위터가 이것도 폭력을 미화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에 내가 맨하탄에서 5번가에서 누군가에게 총을 쏴도 사람들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던 제가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같은 크루에 백인도 있는데 백인은 안 잡혀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그분이 의도적으로 잘못 들으신 게 아니라 듣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 좀 기울어진 쪽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지도자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런 상황에서 비상사태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잖아요. 너 약탈해봐. 내가 총으로 쏠 거야. 이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위터가 또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백악관이 경고를 받고 난 뒤에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의 트윗으로 그렇게 해서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The White House
백악관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얘기한 첫 번째 이 약탈자들은 조지 그 프로이드에 대한 그 기억을 아주 영예롭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요. 그래서 루팅이 스타트 되면 또 슈팅도 스타트 된다 하는 이것을 똑같이 백악관이 했습니다. 트위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트위터는 백악관의 이 트윗에 대해서도 경고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그 트위터와 그 대통령 간의 이런 일들 그리고 어제 경고를 받고 그것은 이제 투표에 대해서 우편 투표는 사기가 많다 하는 사실과는 다른 대통령도 우편 투표예요. 대통령의 그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1번의 투표를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편 투표를 한 두 사람이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우편 투표 많이 하고 계시고 이건 팩트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서 트위터가 그 트윗에 대해서 경고를 그 붙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그 소셜 미디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민주당과 그 중국에 의한 그 좌파 민주당과 중국의 선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화당과 보수 그리고 미국 대통령만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섹션 230로 230를 의회에서 무효로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그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섹션 230를 만약에 무효화한다면 긴 얘기하지 말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그 섹션 230이라는 게 1996년도에 인터넷이 막 활발해지면서 그 생긴 것인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뜻대로 없어지고 만다면 이 그 말하자면 어떠한 그 면책 특권 같은 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일일이 다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일일이 다 거기에 올려졌다고 책임을 좀 지지 않을 수 있게 면책 특권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면 섹션 230가 없어진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없이 주장을 했었던 그 거짓과 중상모략과 다른 사람 위협하고 뭐 여성에 대해서 혐오 발언하고 하는 것에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런 것을 다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대통령이 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오히려 그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그때는 검열을 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하지만 센서십이라는 검열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어제 대통령이 그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내가 뭐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법적이나 윤리적이나 정치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이게 좀 제대로 된다기보다는 아니라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민권 그룹, 사업체, 뭐 테크놀로지 로비스트, 정치인 모두 대통령을 비난을 했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민간 회사에 이 같은 룰을 적용할 권한이 있는가? 사실은 본인이 이런 것을 가장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항상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이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의 미니아폴리스의 문제 또 트윈 문제 대통령과 트위터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퍼질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처럼요. 일부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예를 미국에서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그 배달업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가 문을 연 지 하루 만에 닫아버려야지 되고 어제 말씀드렸던 마스크 그 문제요. 마스크를 오히려 쓴 사람을 우리 가게에 못 오게 하겠다. 이것은 이제 문화전쟁으로 이미 가는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그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초긴장 상태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경제 뉴스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경제 뉴스도 요즘 전문가들의 예상이 거의는 아니지만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4월 달에 소비는 4월 달의 소비는 3월 달에 비해서 13.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정부가 그 국민들의 소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게 1959년도인데요. 한 달별로 이렇게 많이 13.6%나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하락이에요. 대신에 세이빙은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33%를 세이빙을 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이제 그 달에 생활비가 있고 생활비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돈이 있죠. 그 남아있는 돈의 33%를 평균 세이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사를 시작한 1960년 이후에 최고랍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이 그 세이빙을 많이 했는데 보면은요, 이 세이빙하는 비율을 지금까지 보면 1960년대도 한 10%였다가 1985년도는 뭐 세이빙 할래야 돈도 없으니까 5%로 내려갔다가 2015년도에 아주 높았을 때 다시 10%가 됐다가 그리고는 지금 2020년 그 3월 달에 어쨌든 여유가 있는 돈의 33%를 딱 그 세이빙으로 해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소비 자체는 기회도 없었고요.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는데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쓰겠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두 번째는 연방정부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매주일 $600, 한 달에 $2,400, 그리고 이제 뭐 주정부에서 나오는 실업수당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주는 뭐 최고 뭐 한 $450 된다고 하지만 저쪽에 무슨 다른 동부주에는 $750 되는데도 거의 $1,000 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일단 들어오는데 쓸 데도 없고 뭐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모기지 페이먼트도 제일 뒤로 밀려놓고 뭐 자동차 페이먼트도 밀려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 조치 취하신 분들 많잖아요. 하기 때문에 쓸 데가 없었고 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 세이빙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 수입의 경우도 오히려 10.5%가 늘어났답니다. 전부 연방정부 그 돈 때문에 그러는 비율이 많을 거예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주일에 $600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많은 곳이 훨씬 그 많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개인 수입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0개월 동안에 뭐 4,0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난주에 제일 그 사이에 적게 잃은 인원이 210만 명이었기 때문에 개인 수입이 평균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을 찍을 수 있으니까 돈을 찍어서 돈을 그냥 뿌렸다는 얘기고 아직도 $1,200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 받으시겠지만 7월 달에 연방 정부에서 이거 주는 이 돈이 $600 일주일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같은 수치도 조금 달라질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1,200를 못 받으신 분들이 그 카드 형태로 플라스틱 카드로 크레딧 카드처럼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미 시작을 했는가 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너무 많이 오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서 새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라고 오고 뭐 융자 받으라고 오고 해서 모르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플라스틱 카드 뭔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봉투 보면은 연방정부인지 알지만 우리가 하도 정크 메일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것 주의하시라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의 여러 가지 할 일들은 각 부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국이 오바마 시대에 또 다른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국립공원에서 곰 사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흑곰과 브라운곰, 그것도 이제 자신들의 그 둥지, 뭐 물속에 있고 하는 그런 곰들에게 미끼를, 먹이를 줘서 나올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요. 오바마 시대 때. 이렇게 밝게 보트에서도 또 그 뭐 총으로 쏴서 사냥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밝게 밤인데도 인공 불을 비춰서 곰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늑대도 마찬가지고요. 카요리 뭐 당연하고요. 오바마 시대 때는 이제 생태계를 보호한다 해서 그 같은 룰을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풀어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 자연 보호주의자들은 이거 잔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야생 동물을 국립공원에서 보호하던 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트로피 헌터라고 그 대통령의 그 큰아들이 많이 지적되는 거잖아요. 그 몽골에 가서도 몽골에서 트레저라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냥할 수 있도록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뭘 사냥을 하고 좋다고 막 피 흘리는, 좋다고 사진 올리고 그런 사람 보러 이제 그 트로피 헌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로피. 그리고 실제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이 사냥이라든가 이런 그 국립공원에서의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내무장관으로 앉히기도 했고요. 해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은, 여기도 또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또 살고 있잖아요. 알래스카주의 또 시골 지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생태계를 보호한다면서 곰 사냥 같은 것을 막은 것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식량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트로피 헌터가 아니라 그 시골에서 헌팅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했었던 그 시골의 그 인디안 아메리칸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결정에 대해서 막 그 좋다고 지금 박수를 그 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라 에이시안 아메리칸 밤이래요. 오늘이요. 트럼프 그 캠프에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밤에 대해서 잠시 뒤에 보스턴 마라톤 얘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 이미 그 참가비 내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뭐 올해는 안 한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밤이 그 Asian Americans for Trump, 트럼프를 위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밤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캠페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인데, 라라 트럼프 있죠? 둘째 아들의 와이프인 며느리가 그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트위터로 여러 가지 그 아버지의 그 든든한 후원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첫 번째 아들의 여자친구, 이 첫 번째 아들이 뭐 결혼 생활하면서 사귀고 있었고, 이혼 수속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귀자마자 바로 그 또 백악관에 대통령이 초대를 하기도 했었고, 팍스에 여러 명이 같이 진행하는 낮의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그 걸프렌드도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활발하게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둘째 며느리도, 그 사람은 아직 며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둘째 며느리 라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얼마나 도왔는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계를 연방정부에서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오늘 좀 홍보를 한다고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대통령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입장 같은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 중국 바이러스라든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이나 또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저 사람이 유럽 어디서 온 사람이야? 브라질계 같아? 무슨 뭐 포르투갈인 거 아니? 아니야? 아르헨티나야? 뭐 이게 다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좀 불편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상황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즈 for 트럼프라는 캠페인을 오늘 저녁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애리조나의 그 재무관이죠. 재무관인 kimberly 이 씨도 나오고 또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 대만계니까요. 나오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요.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한 사람이 18%밖에 안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뭐 79%가 투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배틀그라운드 전투 지역 내지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공화당에 비해서 한 28% 정도는 지지율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조 바이든 후보도 수요일에 그리고 오늘 것도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컴퓨터 가상의 공간에서 하고 수요일에 조 바이든 후보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미네소타에서는 여전히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그 장면을 촬영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촬영한 사람이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관이면서 이제 식당 겸 나이트클럽 겸 이런 곳에서 가드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것을 촬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그 목졸림을 당해서 질식사한 조지 플로이드도 그 식당에서 식당 이름이 El Nuevo Rodeo Restaurant and Dance Club이군요. 여기서 한 1년 정도 일했고 비디오를 찍은 사람은 5년 정도 일했는데 한 사람은 바깥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안에서 일해서 아마 잘 알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시크릿 가드고 한 사람은 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는 그 바운스로 기도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촬영한 그 시크릿 가드로 일도 했고 경관이 해고당했답니다. 이제 이 사진을 찍은 뒤에 해고당했다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124년 만에 처음으로 안 열리게 됐습니다. 4월 원래 20일이었다가 9월 14일로 바꿨는데 9월 14일이 되면은 7월달, 8월달에 조금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 지키기가 안 되잖아요. 참가하는 선수만 하더라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한 3,000명 정도는 될 테고요. 그리고 세계 마라톤 가운데서 가장 그 구경꾼이 많은 마라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이기도 한데 어떻게 사회적인 거리 지키기를 하겠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에 이제 26.2마일이요. 마라톤 코스를 혼자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그 촬영을 해서 이것을 이제 보내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메달도 주고요. 뭐 참여했다 하는 그런 거겠죠. 완주했다 하는 티셔츠도 주고 기타 등등을 준다고 합니다. 리펀드도 그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는 리펀드도 해드린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 좀 볼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마디 했네요. 결국은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트위터를 통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고 조지 플로이드에 대해서요. 그 숨진 그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게 2020년 미국의 일상 노멀 이제 한국말 하다 미국말 하다 하니까는 둘 다 발음이 완전치가 않아요. 네. 노멀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금방 또 뒤로 가서 어떤 내용인가 조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그 제목 자체가 My statement on the death of George Floyd.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관한 나의 생각 정도 되겠죠. My statement지만 이게 미국의 2020년 노멀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했고요. 우리가 우리의 그 아이들을 보다 더 그 고귀한 이상 속에서 살고 싶게 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는 나아야지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이 유행병, 팬데믹 시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미국이 너무나 인종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비극적으로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노멀이 아니다. 이런 이게 노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명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 이 뉴스가 조금 수그러들고 나면 우리는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을 해야지 될 텐데 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난 2월 달이었었죠. 인도에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은 3월 중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게 대중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심각하게 봐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은 척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베니티 페어의 보도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예스맨 말만 듣고 주변엔 예스맨만 있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친엄마 아니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